이 정도면 한국 거 베끼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300만 유튜버가 한국에 와서 프랑스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 프랑스 여성이 찍은 한국 때문에 프랑스가 뒤집어지고 마는데요. 과연 프랑스는 왜 난리가 났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구독자 3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낸시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 여행을 다녀온 컨텐츠가 프랑스에서 되게 조회수가 많이 터지기도 했고 한국이 너무 좋았다는 점을 한국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한국까지 가게 되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사실 최근 들어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어요. 머리를 쥐어짜내도 뾰족한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조만간 열리는 파리올림픽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걸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면 대박이 날 거라는 직감이 왔어요. 파리올림픽에 대해 프랑스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생강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영화에서 보여지는 생강의 모습은 굉장히 로맨틱하고 아름답잖아요. 하지만 프랑스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생강의 물이 엄청나게 더럽고 냄새가 난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생강은 그냥 느낌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수질 모니터링 재단에서 분석해봤더니 생강에서는 수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높은 농도의 대장균과 장구균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똥물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데 아니달고라는 이름의 파리시장은 이런 생강에서 올림픽 수영 경기를 치르겠다고 발표했더군요. 제가 봤을 땐 올림픽 사상 최초로 수영장이 아닌 강에서 경기를 한다니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따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더러웠던 생강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파리시장의 결정에 프랑스는 발칵 뒤집혔어요. 논란이 엄청 거셌죠. 실제로 경기를 치러야 할 선수들은 대놓고 걱정스러워했고요. 수영을 하다 보면 물을 좀 먹게 되기 마련인데 세균 덩어리나 다름없는 생강 물을 삼키게 되면 감염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도 경고를 하더라고요. 저도 상상만 해도 몸이 근질근질했어요. 그 더러운 물에 들어가라고 하면 온갖 피부병이 다 올 것만 같았거든요. 저만 해도 이 정도인데 혹시라도 선수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질 사람이 있긴 한 건지 의문이었어요. 암튼 파리시장이나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완강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수영 경기는 생강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더라고요. 심지어 프랑스 정부에서는 생강 수질을 개선하겠다면서 15억 달러씩이나 투자했다는데 눈에 띄는 변화는 전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파리시장은 파리경찰청장 등과 함께 직접 생강에 들어가 수영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시민들 앞에서 수영을 할 정도로 생강이 안전해졌다는 걸 몸소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마크롱 대통령까지 올림픽 전에 생강에서 수영을 하겠다고 공언했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가 프랑스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프랑스 사람들은 못마땅한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지금 프랑스 사람들 머릿속에는 파리시장이랑 대통령이 자기들을 똥물에 쳐넣으려 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리시장과 대통령에게 복수하기 위해 파리 시민들은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이건 살짝 더러운 얘기니 혹시나 식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 드시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장이랑 대통령이 수영하는 날 다 같이 생강에 똥을 싸자는 거예요. 말 그대로 똥 폭격을 하자는 거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올 정도로 기막힌 아이디어인데 이게 또 프랑스 사람들 성격에는 딱 맞아요. 이게 되게 치밀한 게 당일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위치에서 똥을 싸게 되면 그 똥들이 시장이랑 대통령이 수영하는 곳까지 흘러갈 수 있게 만들자는 계획이거든요. 심지어 누군가는 이 거리에서 조류 속도까지 계산해서 똥을 언제 어디서 싸야 하는지 알려주는 웹사이트도 만들었다는 거 있죠? 실시간 SNS에서는 23일에 생강에서 볼일을 보자는 해시태그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를 제 컨텐츠의 주제로 삼는다면 엄청난 조회수는 따놓은 당상이었죠. 근데 제가 생강을 소재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니까 좀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프랑스 사람들이 생강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다들 알고 있는 내용만으로는 새로울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맘먹고 자료 조사를 해봤어요. 혹시 생강처럼 수질이 나빴다가 좋아진 사례가 있나 찾아본 거죠. 그랬더니 한국에 딱 맞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한강이에요. 1988년에 개최된 서울올림픽 이전만 해도 한강은
난개발 때문에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은 가끔씩 수상 스포츠 경기를 열어도 될 정도로 수질도 굉장히 좋아졌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까지 조성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다 싶었죠. 이 정도면 센강의 복구가 한국의 한강을 베껴서 하려는 게 아닐까 싶었으니까요. 분명 지금의 센강과 옛날의 한강을 비교하면서 컨텐츠를 만들면 아마 프랑스 사람들은 저랑 똑같이 생각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도 않고 바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답니다. 한국행 당일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기대했던 것 중 하나는 아무래도 빠른 인터넷 속도였어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 라이브 방송으로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프랑스에서는 속도가 느려서 라이브 도중에 끊기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영상을 미리 찍어서 업로드하는 방식 위주로 컨텐츠를 제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알아보니까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프랑스보다 최대 5배 정도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빨라서 직접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통신사 부스로 달려가서 유심을 구매했답니다. 유심을 끼자마자 바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구독자분들은 제가 드디어 한국에 왔다며 너무 부러워하시면서도 축하해 주셨죠. 그 모습을 보니 이번 여행에서 컨텐츠가 굉장히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에 여행 시작부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꽤 오랜 시간 라이브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끊김없이 반대편에 있는 프랑스까지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프랑스에서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을 때는 꿈도 못 꾸릴 일이니까요. 숙소로 이동할 때 택시와 지하철 그리고 버스 중에 무엇을 탈지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지하철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구독자분들이 한국의 대중교통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지하철이었거든요. 물론 프랑스에도 지하철 노선이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프랑스에서는 지하철보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프랑스 지하철이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서 치안도 좋지 않아서 피하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벌레와 쥐는 기본이고 역에 도착하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 때문에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워낙 깨끗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저는 냄새나지 않는 지하철이 도대체 어떤 느낌일지 상상조차 안 가서 그런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라이브를 켜고 한국 지하철역으로 향했는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놀라고 말았어요. 밖에서 맡던 공기와 비교해도 여간이 똑같을 정도로 깨끗하고 쾌적한 거예요. 악취는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답니다. 한국 지하철은 쾌적한 환경 말고도 지하철 티켓을 구매할 때도 신기한 점이 많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종이 티켓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종이 티켓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일회용 교통카드든 일반 교통카드든 모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걸로 사용하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관광객과 현지인 구분 없이 똑같은 교통카드를 쓴다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프랑스에는 나비고 데쿠베르트라는 관광객 전용 교통카드가 있는데 그걸 발급받으려면 증명사진이 필요하거든요. 발급받은 이후에도 필수로 뒤에 증명사진을 붙여서 다니기까지 해야 해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만약 다른 사람 사진을 붙이고 있다가 단속에 걸리면 벌금까지 물어야 하죠. 솔직히 저는 관광객과 현지인을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차별할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아마 집시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효과는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구분 자체가 없으니까 교통카드를 쉽고 편하게 구입할 수 있었어요. 원래 저는 일회용 카드를 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프랑스 구독자분들이 팀원이라는 교통카드를 편의점에서 사라고 팁을 많이 주셔서 그걸 사기로 결정했답니다. 프랑스 지하철역에는 편의점이 없어서 저는 당연하게도 교통카드를 사기 위해 역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 보이는 지하철역의 편의점을 보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진짜 번거로운 걸 싫어하는 나라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편의점에 가서 번역기를 열심히 돌려가면서 교통카드를 샀는데 점원분이 정말 친절하게 충전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어찌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그때도 라이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었는데 구독자분들이 역시 한국은 서비스가 최고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프랑스 지하철에는 편의점은커녕 간식 자판기 코딱지만한 것밖에 없는데 한국 지하철에는 어떻게 이렇게 큰 편의점이 있는 건지 너무 신기해했답니다.
개찰구에서 카드를 찍고 지나가려는데 또 하나 놀랄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카드를 찍어도 출입구를 몸으로 밀어서 통과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냥 찍자마자 출입구가 자동으로 활짝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산같이 긴 물건을 들고 있을 때 엄청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프랑스 지하철의 개찰구에서는 우산이 끼지는 않는지 신경 쓰면서 지나가야 했으니까요. 심지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승강장으로 내려왔는데 더 놀라운 점이 있더군요. 지하철 승강장이 천장까지 끝까지 문으로 다 막혀있지 뭐예요? 지하철이 와서도 저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지하철이 도착하자마자 술술 열리는 걸 보고 저 혼자 괜히 민망해졌답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누군가 뛰어내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밀려서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겠더라고요. 라이브 방송을 보시던 구독자분들도 간혹 가다가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천장 끝까지 설치된 스크린도어는 처음 본다며 깜짝 놀라셨어요. 어떤 분들은 왜 프랑스는 아직 이런 시설을 도입하지 않고 있냐며 화를 내시기도 했죠. 지하철에 오르기 전에 저는 당연히 라이브가 끊길 거라고 생각해서 구독자분들께 다음에 라이브를 틀겠다고 인사를 하고 지하철을 탔어요. 그런데 지하철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상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는 걸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한국 지하철은 지하철을 타서도 안에서 인터넷이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믿기지가 않아서 구독자분들께 지금 제가 뭐라고 있는지 맞춰보라고 하며 V 표시를 해보고 하트 표시도 해봤는데 댓글로 저의 행동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열차는커녕 지하철역에만 들어가도 통화는 물론이고 데이터도 안 터지거든요. 그런데 제 휴대폰을 보니 지하철 와이파이에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더군요. 물론 한 번씩 끊길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는 제 유심 인터넷으로 자동 전환되면서 라이브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저도 구독자분들도 너무 놀라서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지하에서도 이렇게 인터넷이 잘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계속 신기해했답니다. 구독자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지하철을 타니 생각보다 금방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숙소에 도착한 저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프랑스와 다를 수가 있는 건지 믿기지 않아서 얼떨떨하더군요. 숙소에 도착해서 짐 정리를 대충 끝내자마자 저는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던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강 옆에 공원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 넓은 규모였거든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거대한 공원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것도 그냥 풀밭만 넓게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자전거 전용 도로가 인도와 구분되게끔 쭉 뻗어 있고 강아지들을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서 평화롭기까지 하더라고요. 물론 프랑스 파리에도 생강변에 공원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규모가 한강공원에 비하면 정말 작아 보일 정도예요. 그리고 프랑스 공원에서도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데 그건 극히 드문 경우거든요. 대부분의 공원은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랑 자전거가 하나의 길을 같이 써야 해서 사고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생강공원은 시설도 낡고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위험해 보이기까지 한답니다. 무엇보다 노숙자들이 많다 보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죠. 이런 점들을 보면서 한강공원이 생강공원보다 월등히 좋다는 걸 실감했어요. 어떻게 생강이 한강보다 좋은 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건지 신기할 정도라니까요. 이렇게 멋진 공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시민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강공원을 지나 한강을 봤는데 한강 자체도 생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컸어요. 이게 진짜 강이 맞는지 믿겨지지가 않더군요. 오히려 바다에 가깝다고 할까요? 제가 나름대로 여러 나라들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한강처럼 넓은 강은 본 적이 없었어요. 생강은 한강에 비하면 개울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생강에서 풍기는 악취와 달리 한강에선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한강 다리들도 생강 다리들보다 훨씬 더 크고 튼튼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계속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마침 공원 근처에 편의점이 보여서 들어가 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편의점 안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라면들이 가득했어요. 무슨 라면들이 있나 살펴보니 어떤 건 컵라면이고 어떤 건 은색 용기에 담긴 라면도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예전에 제가 푹 빠져있던 불닭볶음면을 골랐어요. 예전에 불닭볶음면의 맛에 한창 빠져 지내곤 했었거든요.
물론 화장실 갈 때마다 고생은 좀 했답니다. 그래도 불닭볶음면에는 멈출 수 없는 그 중독성 있는 맛이 있잖아요. 그 매운맛을 오랜만에 느껴보고 싶었어요. 불닭볶음면을 들고 결제를 하려고 계산대에 줄을 서고 있는데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현금이 아니라 카드로 간편하게 결제를 하고 있더군요.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기도 했고요. 보통 한국의 대기업에서 만든 핸드폰을 쓰는 경우에는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것 같아 보이더군요. 제가 여행하면서 관찰한 건데 한국에서는 어떤 가게를 가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카드로만 결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프랑스에서도 카드나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모든 가게가 다 카드나 스마트폰 결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프랑스에서는 비상시에 사용할 현금을 항상 지갑에 챙겨가지고 다녀야 했어요. 현금이 없으면 급할 때 뭔가를 살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사실 한국처럼 이렇게 모든 곳에서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는 게 맞는 건데 프랑스가 정말 여러 가지로 뒤처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지갑에 있는 현금을 쓰는 대신에 카드만 써서 편하게 계산을 마칠 수 있었죠. 편의점 밖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신기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기계에다가 은색 용기를 넣고 라면을 끓이고 있었거든요. 너무 신기해서 빤히 쳐다보는데 그 기계는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물도 나오고 면도 끓여주는 것 같더군요. 이걸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라면을 좋아하는 수준이 마치 프랑스 사람들이 바게트를 좋아하는 정도이거나 혹은 그 이상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라면 냄새를 맡으니까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져서 불닭볶음면에 소스를 비벼 한 입 먹어봤어요. 역시나 엄청 매워서 살짝 눈물이 나올 정도더라고요. 최근에 덴마크에서 불닭볶음면이 리콜됐다는 기사를 봤는데 물론 맵긴 하지만 솔직히 이 정도 가지고 덴마크에서 모든 불닭볶음면을 리콜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한강에서 라면을 다 먹고 나서 다음으로 갈 곳을 정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떠오르는 곳이 한 곳 있었어요. 한강 다음으로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바로 남산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에 오기 전에 본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남산에 올라갔었더라고요. 거기서 인상 깊었던 것은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서 아기가 감기에 걸릴 것 같아 보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기한테 양말이랑 옷을 하나하나 입혀주시는데 그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정이 얼마나 많은 건가 싶었어요. 왠지 모르게 그곳은 꼭 한번 들려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산에 오르는 방법을 찾아보니 버스를 타거나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좀 더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전 당연히 케이블카를 선택했습니다. 드디어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 정상에 도착했어요. 그동안 유튜브로만 보던 남산타워를 직접 보게 되니 괜히 감회가 새롭더군요. 그리고 남산타워에 올라오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서울이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보이는 거 있죠? 그렇게 저는 남산타워를 비롯해서 한국의 여러 곳을 돌아다녔는데요. 그러다 보니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정말 충격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건 바로 화장실이었죠. 프랑스에서는 아시다시피 공중화장실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관리가 잘 안 돼서 고장난 화장실이 많고 냄새가 심한 경우가 일상이죠. 게다가 화장실 한 칸에 한 명밖에 들어갈 수 없어서 볼일을 보고 나오면 앞에 3, 4명은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화장실은 프랑스와 다르게 어디를 가나 최소 3칸 이상의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기다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시간에 쫓기는 일이 없으니 정말 편했죠. 거기다가 프랑스에서는 화장실에 휴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휴지를 들고 다녀야 했어요. 근데 한국의 화장실은 언제나 깨끗할 뿐더러 휴지도 잘 갖춰져 있으니 너무 좋았답니다. 게다가 한국에는 비데가 설치된 화장실도 종종 있더라고요. 깔끔하게 볼일을 처리할 수 있어서 정말 놀라웠죠. 음식점 화장실에는 가구레까지 비치되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개인위생을 얼마나 철저히 관리하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한국에 있는 동안 사람들한테서 불쾌한 냄새를 맡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노력 덕분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믿기지 않는 건 이렇게 훌륭한 공중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할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죠. 최근 들어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프랑스에서도 공중화장실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한국의 화장실 문화를 벤치마킹한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속상한 점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한국의 화장실 시스템에 감탄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화장실 앞모습을 실시간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좀 괜히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파는 곳이 없나 주위를 둘러보는데 마침 간판에 아이스크림 그림이 크게 그려진 가게가 보이는 거예요. 이 기회에 한국의 아이스크림 가게 모습을 구독자분들께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곧장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죠.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직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열장에는 아이스크림이 가득한데 왜 아무도 없는 건지 의아했어요. 라이브 채팅창에서도 손님도 없고 직원도 없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죠. 제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초코맛으로 보이는 아이스크림을 하나 집어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그때 마침 가게로 들어온 한국인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서는 번역기 앱으로 영어로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아이스크림을 사러 오신 거냐고 말이에요. 저는 조금 더 편하게 소통하기 위해 제가 프랑스 사람이라는 걸 설명했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아주 친절하게도 프랑스어로 번역기를 돌려가며 아이스크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키오스크에 가서 아이스크림 바코드를 찍고 카드를 꽂는 과정을 하나하나 도와주더라고요. 그때도 실시간으로 한국인 학생이 도와주는 모습을 라이브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모르는 사람인데도 친절하게 도와줄 수 있냐면서 믿을 수 없다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물론 번역기 앱으로 라이브 방송 중인데 나와도 괜찮냐고 동의를 만나자마자 구했습니다. 저를 다 도와주고 밖으로 나가려는 한국인 학생의 옷깃을 잡고 너무 궁금해서 왜 이 가게에는 직원이 한 명도 없는지 물어봤어요. 그 학생은 웃으면서 한국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가게가 생각보다 많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는 믿기지 않아서 그럼 아이스크림을 몰래 가져가는 사람은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학생은 무인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장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학생은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남의 물건을 절대 훔쳐선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아서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어요. 한국에서는 도둑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저는 너무 고마워서 그 학생의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생각이 든 건데 만약 이 무인 가게가 프랑스였다면 진열대가 벌써 텅텅 비어서 주인은 망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제가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안전한지 라이브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감탄하자 라이브 채팅창에는 한국으로 이민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댓글과 저 학생은 되게 어린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똘똘하냐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구독자분들도 이렇게까지 한국의 치안이 좋을 줄은 상상도 못 하셨겠죠. 그렇게 한국 곳곳을 누비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프랑스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어요. 정작 프랑스로 돌아오니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정말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거나 물건을 살 때 말이에요. 특히 자주 끊기는 인터넷 연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이 원활하지 않은 게 가장 답답했습니다. 한편 제가 한국에서 찍은 영상은 프랑스 내에서 엄청난 반응을 불러왔답니다. 특히 이 정도면 한국 베껴서 복구한 거 아니냐는 반응이 제일 많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한국의 반도 못 따라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프랑스가 한국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